2011년 8월 6일 음력으로 발렌타인데이였던 이날 대만 1학년 911로 긴급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어요. 쓰러진 사람은 아침 식사 가게 주인이었던 33살 리씨. 자신의 가게 겸 주택 1층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을 헛디뎌 화장실에서 화를 당한 것 마냥, 화장실에서 갑자기 병이 생겨 쓰러져 사망한 것 마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 사건. 그런데 이 시신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목에 선명하게 졸린 자국 플러스 폭행 흔적이 있었거든요. 병원 측에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이 시신 상태에 대해서 최초 신고자인 30살이었던 아내 황여인은 남편과 요 며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건지 스스로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제가 바로 신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앞뒤가 맞나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몸에 구타 흔적은 뭐야? 스스로 막 몸을 때리고 스스로 맸어? 바로 사건 현장인 가게 겸 집 경찰이 확인 들어갑니다. 1층 아침 식사 가게는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괜히 경찰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네. 바로 캐치합니다. 어떻게? 의자 몇 개가 부러져 있어. 경찰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지. 경찰은요, 바로 이 아내 황여인을 의심했습니다. 왜냐? 지 말로 치면 지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 한들 남편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심폐소생술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저 기퉁이에 서가지고 코납하고 자빠졌어. 이런 여자가 남편 장례식 때는 또 울었겠습니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요. 도리어 남편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술판 버리고 파티를 벌였대요. 지 혼자 신났어. 이런 모습에 피해자 남편 린의 가족들 역시도 뭔가 들어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티내지 않아요. 왜냐? 경찰이 부탁을 했거든요. 정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며느리와 평범하게 지내고 오히려 우리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며느리를 지켜주려는 척 해주시라. 이 사망한 남편 리씨와 황여인은 결혼한 지 5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이 아침 식사 가게는요, 시댁에서 차려준 거였어요.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약 1년 전인 2010년 5월경 19살이었던 황군이 아침밥 먹으러 이 가게를 온 거예요. 거기서 황여인, 황군이 이제 친해진 겁니다. 여러분, 황여인 30살이에요. 황군 19살이었습니다. 이 둘이 의형제, 막 친누나다, 우리 친동생이라고 막 짓거려 대더니 둘이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30살하고 19살, 11살 나이 차이. 거기다 당시 황군 3개월 뒤에 군입대 예정이었습니다. 와, 거기다 더 나아가서 2011년 1월 이 여자가 아예 어린 놈한테 눈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황군을 집에 데리고 와요. 여보,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애야. 3달 뒤에 군입대 하는데 그 전에 집을 빼버려서 지낼 곳이 없다네. 그동안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나? 그동안 우리 가게 일도 도와주고 하면 딱 좋겠다, 그지? 이때 남편 리씨 생각도 못했겠죠. 둘이 나이 차이가 몇인데 둘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이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만 없다 싶으면 둘이 성관계 가지면서 지랄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황여인 이웃들 평 또한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왜냐? 아침 식사 가게를 하긴 하는데 맛이 더럽게 없었대요. 그런데도 문전성시를 이뤄. 이 가게의 거의 대부분 손님 남자였습니다. 얌전하게 아침 식사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아침 식사 이제 가게는 한 몇 시간 하다가 문 닫고요. 하루 내내 그 가게 안에서 젊은 남자들과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뿐이게요. 집이랑 붙어 있었다 했잖아요. 남편 리는 직장이 따로 있어 출퇴근을 했거든요.
남편 저녁에 들어와.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장사하고 남자들과 내내 술 퍼마시고 놀다가 중간중간 집 안방에 가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돌려막기 마냥 술 마시다가 이 남자랑 가서 하고 오고 또 술 마시다가 에이 기분이다 이번에는 너랑 하자 딴 놈이랑 또 하고 오고 이러니 마을에 좋은 소문이 나겠습니까? 걸레라고 소문나지? 오죽하면 무슨 소문까지 나오냐. 황여인과 남편 리씨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남편 리씨를 너무 안 닮았어. 오히려 황여인의 전 남자친구를 더 닮은 것 같아. 저 아들 사실 황여인 전 남자친구 아기인데 저 여자가 리씨 아기라고 속이고 그러고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리씨는 굉장히 단순한 남자였어요. 내가 보지 않는 한 안 믿어.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내연 짓거리를 해왔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걸렸냐. 남편이 우연히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한 거예요. 뭘 산 영수증? 임신 테스트기. 아니 아내 황여인 나랑 성관계를 안 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 왜 임신 테스트기를 샀지? 이거는 더러운 느낌이 들죠. 거기다 플러스로 이웃이 리씨한테 얘기한 겁니다. 당신 와이프 여기 근처 시장에 같이 사는 젊은 놈 하나 있지? 그 놈이랑 막 허리 부여잡고 막 돌아다니고 둘이 티셔츠도 막 맞춰입고 딱 봐도 둘이 이상하더라니까. 이 사건으로 둘이 완전 대판 싸우고요. 이혼할 뻔해요. 그리고 이 바람이 걸리면서 같이 못 살죠. 황군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악녀 같은 기집애 황군을 위해 몰래 월세집을 빌려요. 그리고 약 4개월이 더 지난 5월 달에 이 황군이 딱 군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휴가 나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황여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내 남편 좀 죽여주면 안 되나? 내가 남편 앞으로 한 9억 정도 보험금 들어놓은 거 있는데 죽여만 주면 내가 한 1억 5천 정도 떼줄게. 어때? 이 말을 들은 황군 바로 오케이예요. 그런데 사람 죽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죽여야 되나?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이 황여인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3달이 더 지난 2011년 8월 6일 남편이 출근에 없을 때 또 휴가 나온 황군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남편이 자는 그 침대 위에서 둘이 3번이나 성관계를 가져요. 아주 신이 난 거예요. 3번이나 하고. 그리고 쓱 또 얘기합니다. 너 그거 알아? 내 남편이 너랑 같이 살 때 너 냄새 난다고 나한테 막 너 그지 새끼 같다고 엄청 그랬었는데 아유 네가 내 남편 죽이기 전에 우리 남편이 너 죽이겠어. 이간질을 막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황군이 열받아서 아싸리 오늘 죽여버리자. 혼자는 안 되겠으니까 자기의 오래된 친구 판한테 연락. 판 나 좀 도와줘. 오늘 사람 하나 죽이자. 그 후에 어떻게 하냐. 황군이 퇴근 전인 리씨한테 전화해요. 그런데 이때 리씨가 전화를 못 받았었나봐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긴 거예요. 할 말 있다. 가게 1층에서 기다리겠다. 몇 시간 후 퇴근하고 리씨가 가게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물었어요. 왜 보자고 한 거야?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다짜고짜 황군이 바로 리씨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버리고 몸싸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리씨가 황군보다 10살 더 넘게 많았어요. 33살. 힘 좋습니다. 황군이 안 되는 거예요. 리씨가 더 힘이 세. 황군이 밀려. 그런데 황군 이럴 줄 알고 친구를 불러놨었죠. 공범 판이 이때 딱 나와가지고 의자 집어들고 내리쳐버리고 황군이 합세해서 2대1로 막 내려치고 낚싯줄로 목을 감아가지고 쫄라버린 겁니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후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유기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1층 가게에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 난 그동안 이 아줌마 황여인은 어디 있었냐. 나름 지들끼리 멜로 드라마야. 황군이 이런 잔혹한 장면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남편 죽이는 동안 아들 데리고 어디 나가 있어.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가 끝났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와 시신 발견, 놀란 척하면서 신고했던 거예요. 참 지랄 생쇼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이 딸 황여인도 사건 후에 한 번도 자신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피해자 남편의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요, 눈물 한 방울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황여인의 엄마도 똑같은 거예요. 엄마도 피해자 남편 리씨 가족과 그렇게 몇 번을 마주치고 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었대요. 오히려 둘 다 판사나 변호사한테 변명만. 그러니 리씨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리씨 어머니는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결혼 사진 있잖아요, 울분이 막 터지니까 사진의 황여인 얼굴을 칼로 막 찢어버리고 그러셨대요. 이 범인 황군은요, 군복무 중이었어요. 군사법원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서 그랬습니다. 리씨와 황여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황여인의 전 남자친구와 더 많이 닮았다고. 설마 그 아들 전 남자친구 아들이야? 경찰이 친자 검사 진행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결과는요, 정말 다행히도 리씨 아들이 맞았습니다. 와, 진짜 마지막까지 막장이 될 뻔했죠. 황여인의 범행 이유는요, 오롯이 돈이었습니다. 보험금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아침 식사 가게 이거 누가 차려줬다고 했습니까? 시댁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도 탐났던 거예요. 부동산 플러스 보험금, 이게 다 얼마야? 결론은 대만 법원, 황여인에게 무기징역, 황군에게 무기징역, 땅땅땅.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공범인 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판도 같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얘만 12년이야? 좀 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얘만 왜 이렇게 나왔냐? 이 사건에 제일 큰 도움을 준 게 얘였대요. 얘가 자수하고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나고 다 잡혔던 겁니다. 오히려 황여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가 어린 놈한테 눈깔 돌아가지고 별짓 다 해놓고 다 황군이 한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황군이 먼저 죽이자고 했어요. 죄를 다 뒤집어 씌웠대요. 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가지가지 진짜. 그래서 오늘은 독사 같은 년이 무고한 남편을 죽인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